뭐가 달라집니까? 2020년에는. 개인은 준비가 안 됐는데? 나도? 편집해 주세요. 그러면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좀 준비했는데. 무조건 레전드입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2020년 최욱 씨는 완전히 달라지기로 했죠? 완전히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정말 2020년 네.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아, 행복하게 바꿀 거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도 바뀝니다. 2019년의 서울시와 2020년의 서울시는 같은 도시가 아니에요. 아, 완전 달라집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와. 예, 그래서 오늘 서울생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두면 정말 쓸데가 많은 서울생활 58가지 꿀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럼 함께해 주실 분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서울시 기획조정실 기획 담당관이신 한명수 기획관리팀장님, 그리고 정수경 주무관님 두 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정수경 주무관님은 아주 지금 까다롭습니다. 마이크가 불편하다, 내 얼굴을 가린다, 날이 지금 한겨울인데 날이 너무 덥다. 이렇게 까다로운 분들이 공무원 조직에 있어야 됩니다. 아,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살기가 편해집니다. 아, 맞죠? 네, 맞습니다. 주변 동료는 우리 정수경 주무관님을 어떻게 평하십니까? 까다롭게 봅니다. 아, 까다롭게 봅니까 실제로? 그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는 많지가 않죠. 어떻습니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아, 인기가 조금 뭐 함께 일하기는 쉽지 않은 분입니다. 아주 까칠합니다. 그럼 우리 한명수 팀장님이 좀 평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가장 혹시 아시는 관계입니까, 두 분이? 아, 사실은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팀원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런 분인지 몰랐다.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아이, 또 그런 말씀을. 그건 아니고 네. 장단점 하나씩만 갈까요? 그러면 진짜 장점. 그렇지. 장점이 성실하다. 성실하다. 아, 네. 너무 성실한 건 장점입니다. 네. 단점 한번 갑니다. 단점이요? 네. 뭔 팀장이 저렇게 긴장을 해. 단점도 너무 성실하다는 거.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거의 뭐 책상에 붙어서 살아요. 이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왜 단점인 거예요, 그게? 아, 요새 또 워라밸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일과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일만 하신다. 거의 뭐 일벌레처럼 일만 하니까 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팀원들 눈치를 많이 봤습니까? 아니면 이분만 유독 눈치 보게 만드는 겁니까? 자, 우리 눈치채셨어요? 주무관님 보실 때 팀장님은 어떤 분입니까? 장점 갑니다.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어떤 점이죠? 저는 좀 약간 까칠하죠. 까다롭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아, 대충 하시는구나. 대충이 아니고 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리더십이 있어요. 부드러운 리더십. 네, 제가 볼 적에는. 단점 하나 갑니다. 진짜로. 단점은 없죠, 단점. 아니, 가만히 계세요. 본인이 가만히 계시라고요. 네, 단점 갑니다. 워낙 이분은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또. 아니, 근데 단점 별로 없어요. 네? 단점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내놓으세요. 그냥 딱 뱉으시면 될 것 없어요. 같은데? 본인의 단점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책상에 붙어서 네. 산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단점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 그마저도 장점이다. 네.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 그래요? 단점이? 네. 알겠습니다. 단점 없는 두 분과 한번 서울 생활 한번 달라지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서울 2020년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정말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아예 다른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가 달라집니까? 2020년에는. 정수현 주무관님이 답을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왜 저를 자꾸 쳐다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제 자료가 없거든요. 아, 자료가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저는 눈치를 여기 봐? 2019년하고 2020년 저한테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뭐 네. 이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예상 질문을 본인 이렇게 달라진 걸 우리가 왜 물어봐야 돼요? 아니, 혹시나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뭐 물어보는 얘기해 보세요. 준비했는데. 자, 2019년과 2020년 달라진 우리 팀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술을 무지 좋아했는데 네. 지금 집에 있는 술장을 거의 다 이제 비우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좀 술을 가급적이면 먹지 않으려고 그래서 네. 술을 다 갖다가 전부 나눠주고 네. 술자리는 잘 안 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에는 너무 많은 술을 마셨지만 올해는 술을 거의 안 먹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죠? 그 이유 빨리 얘기해. 조금 전에 물어보셔서요. 전년도하고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아, 금주를 좀 하겠다. 요거는 편집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정수경 주무관님한테도 여쭤볼까요? 개인적으로 달라지는 점.
올해 들어서요. 네, 네. 작년과 비교해서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조금 유해지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조금 그래도 부드러워지고 함께 융합하고 융합은 하는데 융화되고 좀 부드러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함 네. 될까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 출발을 오늘로 좀 정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저를 또 오래 본 사람들은 많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봐야 되는 거예요? 20년씩 봐야 되는 많이 오래 봐요. 네, 뭐 엄마가 한번 얘기했나 봐요. 야, 그래도 너 많이 보니까 부드럽다, 야. 이거 한마디 들은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서울이 많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단 간략한 개요 듣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수경 주무관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요는 팀장님께서. 개요는 진짜 빨리 알겠습니다. 혼나기 전에 빨리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네, 개요는 팀장이 해라. 2020년에는 여러 가지 그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개관을 앞둔 이제 공공시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선 자, 쓸데없는 거 다 쳐내고요. 자, 개요니까 깔끔하게 가야죠. 예, 우선 안전한 도시 10건 그다음에 자, 먼저 안전한 도시 예. 10건이 바뀐다는 거죠. 예. 안전한 도시에 뭔가 좀 신경을 많이 쓰나 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서울시가 따뜻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도시 분야가 19건. 따뜻한 도시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가 나도 저희가 모르겠어. 살펴보겠습니다만 따뜻한 도시, 그다음에 꿈꾸는 도시 부분이 18건. 꿈꾸는 도시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이따가 우리 저 주무관님이 설명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숨쉬는 도시가 11건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네,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 이게 딱 와닿는 거는 숨쉬는 도시는 아마 뭐 미세먼지 관련이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네. 안전한 도시는 뭐 방법 뭐 이쪽 뭐 관련. 치안 뭐 이쪽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 네. 안전한 도시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올해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서울시가 이제 처음으로 시민 안전보험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하거든요. 이달부터 이제 뭐 자연 재난이나 화재나 붕괴나 이런 안전 사고로부터 이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네. 서울시와 같이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이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뭐 따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네, 서울시가 서울시민이면 가입을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그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보상금 같은 걸 드리는 거랑 그다음에 보험을 통해서 드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팀장이 하지 않으면 혼날 분위기인데요.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주무관님이. 준비가 안 됐는데 나도. 나도 안 됐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근데 질문의 의도는 뭔지 알죠? 정확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그러니까 예를 해주세요. 들어서 네.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네.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뭐 여러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해드릴 수 있잖아요. 피해 보상 같은 거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보험을 통해서 하는 거랑은 뭐가 다른 거냐? 보험을 통하지 않고만 예산으로 지급을 한다면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근거가 명확하게 없다면은 지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험이 근거가 더 중요하죠. 아니 보험 말고요. 우선 예산으로 지급했을 그러니까요. 때 네. 예산으로 집행할 때는 근거의 한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험으로 지급했을 때는 서울 시민이면 모두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좀 적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한계를 많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준비 안 된 건 안 됐다고 하는 게 깔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준비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이번에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에 그 돼지열병 발병 때문에 엽사들을 환경부에서 동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엽사가 돼지를 잡다가 돼지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유가족이 애를 태우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예산이 집행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험을 들어줬다라면 아마 충분히 보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엽사분이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차라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저는 가능할 일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분한테 보험으로 지급을 하려면 엽사 사망보험 이런 걸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약간 다른 타 자치단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우리 서울시다. 서울시에서 북한산에서 뭐 돼지가 내렸는데 엽사가 잡다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보험이 이미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고에도 모든 상황에 다 보험을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 그건 지금 어디까지? 팀장님. 야, 팀장이 급하니까. 아직 범위를 한번. 네, 지금 보장 항목은 5가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야, 전문가님이 확실히 준비를 디테일하게 하셨네요. 자연재해, 그러니까 태풍이랑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일사병, 열사병 다 포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사고 같은 이제 건축 구조물 관련된 사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또 뭐 다치시거나 하면은 이제 해당되고요. 네. 강도 사고도 해당되고, 네. 그리고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방금 같은 그 돼지 사고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당은 안 됩니다만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아니 저 팀장님. 아니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를 드러냈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험에서도 한계가 드러났잖아요. 예, 보험속에 또 빠져 있네. 왜 빠진 거예요? 왜 빠진 거야? 얘를 잘못 드셨어. 예, 죄송합니다. 얘를 잘못 들었는데. 아니 괜찮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이게 자연재해라든지 아마 천재지변에 의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재밌으니까 합격입니다. 합격이야.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고 재밌었습니다.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지면 우리는 무조건 통과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2020년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이라면. 네네. 요거 이제 바뀝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민간 보험이랑 이제 협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민간 보험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시고. NH 농협 손해보험.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요거 그러면 그 보험료가 많이 나가겠네요,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얼만큼 보험료를 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네. 아니 근데 아주 깐깐하고 디테일하시다더니 성격만 그렇고 놓치는 게 많은데요. 이 정도면은 성격이 유예도 될 것 같은데. 이 팀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부터 해서. 팀장님, 그 땀 왜 닦습니까 지금? 난감합니까? 이 상황이 재밌어요. 지금 좋은데 왜 땀을 닦아요? 지금 두 번만 더 웃기시면 무조건 레전드입니다. 네. 너무 더워서. 아니야. 저는 지금 감이 너무 좋아요. 지금 레전드로 가고 있는데 왜 땀을 닦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 예산서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에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 보험 혜택 입는 게 중요한 거죠. 시민이 얼마만큼 편하지냐 그게 핵심이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가볼까요? 아시겠지만 그 녹색교통 지역이라고 해서 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다뤘죠 이 부분. 사대문 안쪽.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 시민들의 이용이 좀 많이 불편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녹색 순환버스 4개 노선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전한 도시예요? 안전한 도시에 해당됩니다. 숨 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숨 쉬는 도시로 들어가야죠. 지금 우리는 4가지 중에 안전한 도시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안전한 도시권에 들어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안전한 도시가 내가 볼 땐 이거가 빠지면 한 자릿수가 되거든? 안전한 도시가 10건이니까 약간 좀 없어 보이고 균형이 안 가 보여. 그래서 그걸 끌어다 썼나? 그거 좀 이상하네. 순환버스 다니는 거. 팀장님도 약간 좀 허탈하게 웃으시는. 자, 그리고요. 안전한 도시 뭐 또 들어갑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서울 시내 전 구간의 그 차량 제한 속도를 50km 이하로 낮추는 사업이 이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서울 시내 전 구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km로 달릴 수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령 올림픽대로 그런 데는 아닌 거죠? 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이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뺍니다. 네. 그 자동차 전용 도로 그 오토바이 운행 좀 단속 좀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 안전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다닐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갑자기 쑥 가버리면 저 위험하겠다 싶더라고. 이 안전한 거 이거 하나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적극 검토해서 내년 2021년도 이번엔 죽어도 못 넣겠다. 이미 정해졌어. 10건으로 깔끔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재수관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대략 이런 정도가 있고요. 뭐 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따뜻한으로 넘어갑니다. 따뜻한으로 넘어갑니다. 자, 안전한 도시는 보험.
네. 그리고 50km로 제한 속도. 자, 이번엔 따뜻한 도시로 갑니다. 따뜻한 도시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일부 지원 사업이 이건 있거든요. 따뜻하다. 네. 원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네. 보통 체외 수정 시술비를 그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횟수가 7번, 그러니까 7회까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7회까지 시도를 해도 임신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네. 그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한 3회 정도까지 180만 원씩 해서 3회 정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합니다. 그러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추가로 혜택을 받는 네, 거죠. 정부랑 서울시랑.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체외 수정 한 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 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디테일까지. 깜깜하셔 하셨는데. 그 부분 저 팀장님 좀 팀장님. 웬일이에요?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아마 기백만 원 소요되는 걸로 알고 한 번에? 회당. 예. 비싸구나 확실히. 네, 300에서 400 사이. 한 번에 그렇게 비싸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거의 절반 정도를 서울시가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180만 원이라고 하면 360 정도. 그러니까 전액 지원은 아니고. 네네,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네. 야, 이거는 진짜 개인에게도 좋습니다만 네. 국가를 위해서도 네, 의미 있는 겁니다. 문제의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문장을 좀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에 깐깐하신 거예요? 저 사실 깐깐하지 아니에요? 깐깐하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성격도 맞고. 자, 따뜻한 도시에 대한 바뀌는 정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체외 수정에 한해서. 네. 네.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 네,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해주는 저희가 시설인데. 한번 다뤘습니다. 것 같네요. 네. 지금 현재 숫자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19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45개소에서 운영 중이거든요. 네. 내년에는 이제 25개 전 자축으로 222곳까지 크게 늘어나고 이용료도 이제 10만 원 이내였는데 5만 원 이내로 낮아집니다. 월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참 좋았거든요. 저희가 그 다룰 때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 거기 계셔가지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챙겨주시던데요. 맞죠, 그거? 네. 네. 그거 좋더라고요. 네. 그 동네니까 어머님들이. 네,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네.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간식도 주고 거기 뭔가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네, 주로 이제 창의적인 놀이 이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간식을 꼭 주는 건 아니고 네. 주는 기관도 있고 운영 프로그램은 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따뜻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해서 간병이 필요하다든지 가사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 돌봄 SOS 센터에 연락하면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요. 네? 이게 현재 5개구에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네. 13개구까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네. 2배 이상 늘어나는군요. 네. 그리고 대상도 주로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중장년 가구까지 확대되는 것이 좀 달라지는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그 돌봄 SOS 센터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네. 같이 갈 사람이 없다든지 하다못해 집에 형광등이 이제 나가서 교체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것도 그런 일상적인 도움까지 다 연락하면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가사 간병. 이 필요하신 분들 요 혜택을 좀 누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진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꿈꾸는 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네. 자, 꿈꾸는 도시로 변모합니다. 어떤 것이 새로이 생깁니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는 신혼부부들한테 그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거든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드리고요.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을. 이자까지 대신 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짜리 전세를 내 들어가야 되는데 한 1억 5천을 대출받는다 치고 그럼 1억 5천을 대출 받을 때 보증서 주시고 그다음에 이자도 좀 내주시고. 네, 낮은 금리로 빌려드리고 이자도 드리는 거죠. 신혼부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라 하면 어디까지가 신혼부부죠? 원래 5년 이내까지로 봤었는데요. 네. 지금 7년 이내까지로 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7년이면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거하고 신혼부부가 무슨 관계예요?
신혼부부가 사이가 나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원래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7년이니까 거의 끝났다고 봐야겠네. 아니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그건 뭐 공무원이 그렇게 단정 지을 부분은 아니고요. 각자 삶이 있는 거니까. 공무원은 또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신혼부부가 타워팰리스에 전세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도 그거를 지원을 해줍니까? 소득 기준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분들한테 지원해드렸었는데 연소득. 네, 지금 올해는 이제 9,700만 원까지 좀 문턱을 낮춰서 1억 이하인데 뭐 대부분의 신혼부부 분들이 해당된다고 그렇겠네요. 네. 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겠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 좋네요. 네.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어떻게 꾸면 됩니까? 뭐 있어요? 꿈꾸는 도시. 네, 청년들을 위한 이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기존에 하던 청년 수당 같은 경우에도 한 7,000명 정도 저희가 지원해드렸었는데 네. 3만 명까지 이제 수당을 지원해드릴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7,000명까지 해줬었는데 네네. 올해는 3만 명까지. 네. 3만 명까지. 50만 원인가요? 월? 네, 그렇습니다. 월 50만 원 6개월? 네, 그렇습니다. 네.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3만 명까지 늘리니까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참고적으로 미취업 청년분들한테 모두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최종 학력을 취득한 이후에 2년 경과돼야지만 가능합니다. 2년 동안 이제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라는 판단이 들어갔나 보군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네. 세세하게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저축 계좌는 뭡니까? 청년 저축 계좌는 이제 청년들이 사회에 이제 안착할 수 있도록 네. 어떤 자립을 지원해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년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30만 원을 적립해드리는 그런 이게 그거군요. 네. 요즘 약간 좀 논란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논란이 있나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있는 거 설명하기도 벅찬 사람이에요. 논란은 정말 다양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논란이 있는 거는 혹시 몰랐어. 전혀 몰랐어요? 네. 팀장님도 모르셨어요? 네. 아니 그러면 어떤 논란이 있는지 좀 알려드릴까요? 네,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가 이제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나라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30만 원씩 매칭을 해서 같이 나중에 이제 준다는 거 아니에요? 3년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그래서 내가 뭐 300 몇십만 원을 저축하면 나중에 1,400 얼마로 이제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게 이제 현금 지원인 건데 이게 결국은 다 세금으로 이 사람들 돕는 거 아니냐. 네. 예. 현금 복지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뭐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 뭐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이거 여기 당첨된 사람들은 이제 1,100만 원 정도를 이제 받는 건데 당첨 안 된 사람들은 못 받고. 이 논란 얘기 분명히 팀장님이 물어봐 놓고 듣자마자 자격이 일단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공공에서 지원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이걸 줬을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네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소득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은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을 그 소득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네. 이걸 지원한다고 한다면은 이분들 다 드릴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드리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혼가구 신혼부부 신혼부부로 갑니까 이제? 신혼부부 주택 지원이라든지 아니 모든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골고루 전부 이렇게 배분이 되면 좋은데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서울시에 있는 그 청년들이 거의 한 100만 명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막 그 중에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논란 잠재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죠.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네. 숨 쉬는 도시. 요거는 좀 진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정책 관련해 가지고 문매를 맞은 경험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 한번 숨 쉬는 도시 바뀌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제일 많긴 한데요. 그 전에
그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 조성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이제 숨쉬는 도시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그 양방향으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네. 양쪽 다 해서 11km인데 이 도로가 완성되게 되면 청계천에서 중랑천 거쳐서 한강을 지나 강남까지 한 번에 자전거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청계천이 지금 이제 사람 다니는 길이 이제 청계천 양 옆으로 이제 조성이 돼 있고 자전거 도로는 거기에 들어가요? 아니면 그 위에 차들 다니는 도로 옆쪽으로 갑니까? 위쪽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관련 부서에서 듣기로는 위쪽으로. 위쪽으로 그러니까 청계천 안쪽으로 이렇게 막 길을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부는 네. 사람 다녀야 되니까.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낼 수가 없고요. 상부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위쪽에 있는 차량 다니는 길보다는 청계천은 붙은 길 쪽. 예, 그쪽이 이제 자전거 길이 된다. 네. 자, 청계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조성이 됩니다.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10월 정도에 개통되는 것으로 10월 정도에 있습니다.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 이용하는 분들은 많이 있겠네요. 네, 이 자전거로 도심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아, 그러면 또 숨 쉴 수 있는 거죠. 예. 네. 숨 그래도 쉬는데 네, 더 편하게 쉴 수 있겠죠. 네, 문장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자, 숨 쉬는 도시. 다음 무엇이 또 바뀝니까? 그 미세먼지 계절 관리자라고 해서 그 12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그러니까 겨울철부터 늦은 봄철까지 그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에 아시겠지만 그 지금 사대문 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내년에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게 되면 올해 12월부터는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역으로 확대가 되는군요. 네네. 올 12월 정도에. 네, 만약에 특별법이 이제 개정되면요. 네. 이거 굉장히 관심이 좀 가는데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 네. 10,000원의 특별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건 뭡니까? 에코마일리지를 드린다는 것인데요. 네. 이게 원래 에코마일리지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 이제 에코마일리지라는 포인트를 저희가 드렸었는데 요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한 번 더 체크해서 20%로 에너지를 절감하게 되면 만 마일리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 팀장님이 나서는 건 오랜만입니다. 제가 너무 소홀했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해봤어요. 사실은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여기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가입을 일단 해야 되는군요. 가입을 하시고 자기의 에너지 절감 활동을 계속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은 전월과 이번 달하고 비교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절감이 됐다는 게 계속 이게 이제 누적이 되고 이게 쌓이면은 이제 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이게 그 만 마일리지를 받으면 이게 10,000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거 10,000원을 현금으로 넣어주진 않으실 테고, 뭐 전기세 낼 때 이걸 깎아주시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방세 납부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 괜찮네. 네, 아파트 관리비 등에 납부하실 때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진짜 돈처럼 사용할 수가 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고요. 숨쉬는 도시 분야 또 뭐 하나 짚을 게 있습니까? 없어도 됩니다. 오늘 충분히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할까요? 주차장 요금 할증되는 부분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 주차장 요금 할증. 네네. 서울 전역에 시형 주차장 이용하실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50% 할증. 5등급 차량은 죽어나 하는구나 진짜. 없다 갈 데가 없어. 죽어난다. 주차장도 못 가고. 또 녹색교통지역 안에 시형 주차장 이용하실 때는 전국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25% 할증이 됩니다.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까지니까요. 네. 자, 5등급 차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가 많이 바뀌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주무관님? 충분히 좀 설명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네요. 아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준비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나마 선방했다는 표정인데 우리가 많이 아쉬운데 디테일한 부분들 좀 더 다 잘 준비를 해왔어야 되지 않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솔직하셔. 저는 저희가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문제 와서. 보통은 이제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말을 많이 못해서 아쉽습니다로 끝나는데 오늘 솔직 같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예. 저는 좀 준비했는데. 여기 팀 분위기 너무 좋다. 항상 평소에도 이런 분위기입니까? 이 기획조정실 팀은?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사실. 저희 팀 좋죠. 과 분위기는 더 좋은데.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이 팀이. 근데 그 팀장님이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팀장님이. 굉장히 뭔가 인격자야. 맞아. 근데 약간 좀 눈치 없는 스타일이지. 맞죠? 어떻습니까, 주무관님? 제가 정확할 겁니다, 아마. 어떻습니까, 주무관님? OX로만 대답 한번 해보시죠. 눈치 빠르세요. 빨라요? 네. 자기한테 눈치 많이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 눈치 많이 본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이 팀 분위기는 이렇게 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은 나 오늘 방송하고 왔다 하면 어땠는지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무관님?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그냥 찍고 왔다고 하세요. 레전드 찍고 왔다고 하세요. 네. 재미는 있었어요. 재미는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죠. 네. 이렇게 또 재밌어야 사람들이 많이 듣고 그럼요. 기억하니까요. 네, 오늘 충분히 그 자신감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한명수 기획관리팀장님 그리고 정수경 주무관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의견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팟빵 채널 통해서도 댓글 남겨주시고 서울@ 팟빵.com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댓글 저희가 다 보고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ee you.